네, 안녕하세요. 워드프레스에서 리액트 사용하기 발표를 맡은 윤병인이라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쇼플릭에서 현재 워드프레스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입사한 지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개발은 한 3년 정도 했고요. 평소에는 리액트 위주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즐겨 합니다. 그리고 또 오픈소스를 좋아해서 오픈소스 컨트리뷰트를 다수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 이 발표의 목차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리액트에 대한 소개와 그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에서 리액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 주의사항과 Q&A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액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2013년도에 만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특히 복잡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리액트의 특징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투두 리스트 웹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태스크를 이렇게 입력하고 그다음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투두 리스트가 나오고 위쪽에는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토글을 해서 상세 날짜를 보거나 안 보거나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자와의 좀 상호작용이 그래도 있는 편인 예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액트의 특징 첫 번째는 컴포넌트 기반의 아키텍처인데요. 여기 보시면 헤더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탭들, 필터링 탭들, 그 다음에 하단에 있었던 그 인풋 필드를 이렇게 다른 컴포넌트에서 만든 다음에 가져와서 여기에 이렇게 표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컴포넌트로 따로 그 UI 조각을 의미 있는 단위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컴포넌트를 다른 곳에 또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컴포넌트를 분리함으로써 어떤 스코프 충돌이 없고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주면 한눈에 이 UI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그 함수를 분리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요. 이제 화살표 함수가 있고 이제 리턴을 하는데 그 안쪽에 이렇게 HTML처럼 보이는 코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바스크립트에 이런 문법을 지원하지 않는데 페이스북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확장한 JSX라는 문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코드들은 나중에 다른 툴을 통해서 브라우저가 이해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HTML의 어떤 특징과 비슷하게 이렇게 JSX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누가 어디 안에 들어있고 어떤 UI 조각이 형제 관계인지 이런 관계를 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페이지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따로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컴포넌트입니다. 네, 리액트의 두 번째 특징은 유저 인터페이스, 즉 뷰와 그 다음 데이터가 자동으로 동기화가 된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디선가부터 이 투두 리스트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배열 형태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태스크가 원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 보시면은 이 JSX 쪽에 이 투두스 배열을 반복하면서 이 투두 아이템을 카드를 이렇게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리액트에서는 저희가 이 투두스 배열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뭔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이 투두 리스트가 다시 호출, 즉 다시 렌더링이 되면서 이 새로 바뀐 값으로
이 투두 카드가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값에 대해서 어떻게 그릴 것인지 일종의 스펙을 여기다가 정의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 데이터만 조작을 하면 유저 인터페이스는 알아서 다시 뷰가 다시 그려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리액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의 어떤 장점을 조금 더 느끼려면 이 jQuery랑 좀 비교해 보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새로 받아와서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만들고 그 엘리먼트 데이터를 넣어준 다음에 돔에 있는 엘리먼트를 직접 참조해서 데이터를 그 새로 만든 엘리먼트를 넣어주는 이런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예제가 조금 심플한 편이어서 코드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유저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지면 이런 명령한 코드들, 즉 돔을 직접 조작하는 코드들이 장황해지면서 나중에는 코드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리액트를 개발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리액트에 대한 소개와 특징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메인 주제인 워드프레스에서 그럼 어떻게 리액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컨셉은요, 저희가 숏 코드를 리액트 컴포넌트와 연결을 하고 그다음 그 숏 코드를 페이지의 어느 부분이나 코드의 어느 부분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연결해 놓은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는 게 핵심 개념이고요. 그 뒤에는 저희가 만든 이제 쇼플릭 WP 브릿지 리액트라는 플러그인과 그 다음에 리액트 프로젝트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빌드를 해주는 비트라는 프론트엔드 툴링,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그 방금 말씀드린 개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용한 예제를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정이 안 되나요? 크네요. 그냥 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냥 빈 워드프레스 사이트고요. 먼저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네, GitHub 쇼플릭 -kr인데요. 쇼플릭이라는 아이디를 누가 사용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뒤에 kr로 하게 됐습니다. 네, 플러그인을 활성화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트라는 그 프론트엔드 툴링을 통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액트 프로젝트는 뭐 플러그인을 개발하신다고 하면은 플러그인스 폴더 안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테마 안에 두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테마 안에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노트북에는 Node.js와 그 다음에 얀이라는 패키지 매니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다가 에러가 나시면은 Node.js를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얀이나 npm을 설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비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리액트 프로젝트 개발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간편한 예제를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는데요. 가능하시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이 리액트 프로젝트 안에 명시된 여러 가지 의존성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코드를 실행하고요.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기 다 도큐멘트에 적어 놨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필요하지 않은 파일들을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간단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빌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 PHP 단에서 저희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숏코드를 등록한 다음에 페이지에 표출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파일럿이 코드를 되게 잘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카운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간단합니다. 이제 리액트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버튼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숫자가 증가하고 그 증가된 숫자가 카운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0, 1, 2, 3, 4, 5 이 부분에 p 태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만든 건 컴포넌트고요. 이 컴포넌트를 불러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코드가 조금 복잡해서 이 도큐멘트에 있는 코드를 복붙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막 이것저것 지웠는데요. 지운 코드들은 이제 타입스크립트와 관련된 코드들이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이제 지워주시면 되고,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 임포트 부분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만든 카운터 컴포넌트 가져왔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워드프레스 내장 함수 중에 WP Localize Script라는 그 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HP 단에 있는 그런 값들을 자바스크립트 3개로 옮겨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 숏코드에 넣은 어떤 추가적인 값들을 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이름은 저희가 추후에 그 숏코드를 작성하면서 이 이름을 정해줄 건데요. 어떤 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루트 아이디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숏코드는 사실 div 엘리먼트 하나를 페이지에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id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그 id에 있는 id를 가진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 엘리먼트에 my 카운터를 렌더링하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만든 이런 컴포넌트와 이 시작점 파일을 바탕으로 비트에서 빌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빌드라는 거는 이 현재 상태에서는 브라우저가 이 코드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코드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코드만 이렇게 뽑아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빌드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비트는 약간 지금 저희가 워드프레스를 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하고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옵션들을 좀 약간 조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트리키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비트에서 원래 제공하는 그런 옵션들을 활용할 건데요. 네, 코드량이 많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요. 자바스크립트와 관련이 없는 타입스크립트 관련 설정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혹은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서 PHP 단에서 enqueue 스크립트를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만든 컴포넌트만 이렇게 딱 JS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비트에서는 이 src 파일 폴더 안에 있는 my counter 폴더 안에 있는 my counter.jsx 파일을 찾아서 이 파일에서 시작되는 다양한 다른 의존성 있는 부분들을 끌어와서 파일 하나로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네, 빌드를 하면 디스트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에셋 안에 저희가 방금 전에 작성했던 코드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코드가 되게 이제 읽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리액트의 이제 코어 부분과 그 다음에 리액트가 가지고 있는 의존성이 있는 그런 다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과 그리고 저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그 JSX 컴포넌트 코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PHP가 위치를 알고 인큐 스크립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파일 이름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추론을 할 수는 없고요. 이 빌드를 하면 비트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나 줍니다. 약간 이거를 도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IP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IP를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름을 바탕으로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에서 순회하면서 찾아서 발견해서 결국에 이 파일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액트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할 일이 거의 다 끝났고요. 숏코드를 등록해서 이 리액트 컴포넌트와 숏코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shuffling wp bridge react라는 함수가 저희가 아까 설치한 그 플러그인에서 정의된 함수고요. 인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비트로 만든 그 리액트 프로젝트의 폴더와 그 다음에 비트에서 빌드했을 때 자바스크립트와 그 매니페스트 파일이 들어있는 이 디스트 폴더, 그래서 그 디스트 폴더의 위치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숏코드를 등록하는데 숏코드의 이름은 이제 my counter로 하고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 리액트 만들 때 요 프롭스 있었잖아요. 이제 요 객체 이름을 여기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 요런 값들을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루트 아이디도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찝을 때 사용을 하고요. 이 외에도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가져와서 이 자바스크립트 진용으로 넣어주거나 할 때 이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넣지 않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트리 파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드를 했을 때 매니페스트, 이 지도에서 이 파일을 찾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PHP한테 이 이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제 쇼코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리액트 컴포넌트가 잘 렌더링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간단한 카운터지만 이제 복잡한 UI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에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가 딱 하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 되는 방식이고요. 다만 저희가 네, 그 전에 스타일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일 코드를 작성하고 갖고 온 다음에 빌드를 다시 해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경색이 이제 CSS 코드가 잘 먹힌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CSS 코드 수정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수정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빌드를 해주면은 개발 속도가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비트에서는 브라우저가 코드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그 핫 리로딩이라 그래서요. 리프레시 없이 그냥 UI만 변경되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개발 서버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지정해서 현재 개발 모드라는 거를 PHP 쪽에도 알려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로컬로 지정해 주시면 PHP와 비트 둘 다 현재 개발 중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 네, 코드를 수정하자마자 바로 반영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2배씩 표출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이브 코딩이었고요. 핵심은 네, 인큐 스크립트를 하고 이제 로컬라이즈를 하는데 그 저희가 인큐할 그 파일들이 어디 있는지 잘 지정해주는 그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쓰시면 리액트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뭐 이후에는 사실 뭐 스타일 관련해서는 테일윈드를 쓰셔도 되고요. 이모션, 뭐 스타일 컴포넌트 사용하셔도 되고 네, 그 다음부터 리액트 진영에서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좀 설명이 길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저희가 설치한 비트입니다. 이 비트에서 리액트 코드를 저희가 리액트 폴더에서 컴포넌트를 막 만든 다음에 빌드를 하면 디스트 폴더에 이런 식으로 폴더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SS 폴더 안에는 이렇게 이상한 이름의 JS와 CSS가 만들어지고 비트 폴더 안에는 매니페스트란 지도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파일의 주소를 찾아낸 다음에 PHP에서 인큐 스크립트를 하는 건데요. absolute dist pass는 이 dist 폴더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ntry 파일 네임은 이 파일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컴포넌트를 지금 카운터 하나만 만들었는데 프로젝트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여러 개가 생기고 그때마다 다른 쇼트 코드를 만들어서 이 엔트리 파일 네임을 다르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쇼코드 네임은 이제 쇼코드 네임을 설정하는 거고요. props는 이 div 엘리먼트의 루트 아이디와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3개로 PHP 값을 넘겨줄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읽을 그 글로벌 객체 이름, 그 다음에 이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아무거나 값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쇼코드 쓸 때 어트리뷰트를 쓰잖아요. 그 어트리뷰트의 값을 넣으시면 그 값도 알아서 이 props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PHP 코드에서도 동적인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쇼코드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어트리뷰트로 동적인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yarn div나 npm div를 해서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키게 되면요, 컴퓨터에 노드 서버가 하나 돌아가고요. 이 포트에서 이 에셋이 이런 자원들이 PHP로 넘어가게 되는데, 종종 노드를 여러 개 키다 보면 포트 번호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17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localhost URL이라는 인자를 새로 넘기면은 이 위치 값을 PHP 땅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검색 엔진들은 크롤링을 하고 나서 그 자원을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통해서 돌리지 않는 그런 그 검색 엔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SEO 점수가 제대로 그러니까 SEO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웬만하면 구글은 크롤링 시 자바스크립트 실행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웬만하면이라면은 되게 길고 복잡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실행을 안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실행하다가 뭐 에러가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리액트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블로그의 상세 페이지 전체를 리액트로 만드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한 페이지에 폼이라든지 아니면 퍼널이라든지 어떤 복잡한 필터 UI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그인 저장소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그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할 때는 어떤 코드를 배포해야 되죠? 저기 전체를 다 배포하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 왜냐면 노드 같은 것들도 있어서. 아, 네, 어떤 맞습니다. 파일들을 배포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노드 모듈스 안에는 리액트 이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들도 많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서버에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깃을 관리하신다면 깃 이그노에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뭐 지워서 올리셔도 되고요. 이게 무게가 그래도 좀 나갑니다. 뭐 최소 100메가 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디스트 폴더 하나만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 아까 전에 앱솔루트 디스트 패스라는 거 넘겨줬잖아요. 그게 이 경로만 넘겨준 거거든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찾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환경에서는 이것도 네, 다 필요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리액트 외에 다른 프레임워크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에서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네,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드프레스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이 파일 사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과정은 생각 안 해도 되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그 제가 리액트는 잘 몰라서 그때 프롭스를 통해서 값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PHP 값하고 변수를 주고받아야 되는, 근데 이게 한 번 값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에도 다 크게 문제 없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PHP에서 검증을 위해서 여기서 쓴 값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검증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가 프롭스 잘 모르다 보니까. 아, 네네.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아마 네트워크 통신이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 서버랑 네네. 네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미 브라우저에 넘겨졌고 거기서 실행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시 서버 쪽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작스 요청해야 된다. 네? 그때는 아작스 요청해야 돼. 그 아이덴티 요청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아니면 뭐 소켓 통신을 해서 주고 받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방통이에요. 일반 통이에요. 네, 맞습니다. WP 로컬라이즈 스크립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저 리액트 컴포넌트 하는 걸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해가지고 뭐 프로덕션 타임이 줄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 프로덕션 타임이면은 이제 개발 생산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옴부즈만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폼이 있는데요. 폼의 필드가 최소 12개에서 한 18개 사이가 정도 됐었어요. 필드가 뭐 이름, 뭐 신청자 이름, 뭐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파일까지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자바스크립트로 물론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리액트의 장점 중 사실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워낙 생태계가 크다 보니까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폼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리액트 훅폼이나 이제 조드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필드마다의 밸리데이션 스키마를 만들어 줍니다. 아, 이 필드는 숫자만 들어가. 이 필드는 뭐 무슨 제약이 있어. 그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짤 수도 있고요. 스키마만 만들어 놓고 폼이랑 연결해 놓으면 알아서 그 스키마대로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했다면은 인풋을 찝어서 가져와서 뭐 if문을 엄청 많이 적어줬어야 됐겠죠. 근데 그 라이브러리들이 그런 걸 다 추상화해서 쉽게 만들어주려고 했고요. 약간 저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희가 네트워크 통신도 많이 하잖아요. 아까 AJAX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이지 네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상품 목록이 있어요. 약간 SEO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리액트에 이제 리액트 쿼리, 탄스택 쿼리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 그거를 브라우저에 캐싱을 합니다. 저장을 해놓고 똑같은 요청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는 다시 그걸 호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페이지 네이션을 하면 1페이지 갔다가 2페이지 갔다가 다시 1페이지 가면 페이지가 리로딩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뜹니다, 상품이.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코드가 좀 장황해지고 약간 좀 구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